요 가지만 알면 에어컨에 당신은 70% 이상 습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9모터스 대표 배성구입니다. 오늘 주제는 에어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무척 더웠죠? 네, 저희도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덕분에 살이 좀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담이 길었고 에어컨이 어떻게 찬바람이 나오는지, 또 아니면 에어컨의 구조, 그 다음에 각각 부품들, 원리,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제 파트를 나눠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에어컨이 찬바람이 나오는 원리,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원리는 뭔지, 왜 부품이 거기에 달려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소비자분들도 들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초보 정비사들, 이제 자동차를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네. 본론으로 넘어간다면, 에어컨은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뜨거운 더운 날에 이제 너무 더워서 아스팔트가 아지랑이가 나올 정도로 뜨거울 때 물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물을 뿌리면 또 시원하잖아요. 진짜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가 에어컨의 전반적인 시스템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네. 뜨거운 바닥에 물을 뿌렸을 때 시원해지는 건 뭐냐면 기화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한다면 액체가 기체로 이제 바뀔 때 기화열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때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기화열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반면으로 우리가 소독할 때 알코올을 묻히잖아요. 알코올을 묻혔을 때 피부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에 뭐 콤프레셔, 뭐 팽창 밸브, 뭐 콘덴샤, 그다음에 뭐 리시버 드라이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차 내에는 액체를 기체로 변환시키는 부품이 있고요. 그럼 액체가 기체로 변환됐으면 다시 또 액체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차 밖에 있는 부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체를 기체로 계속 바꿔주면서 그 에어컨이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바퍼레이터라고 들어봤죠? 네, 에바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차 실내 안에 있고 거기가 차가워지면서 블로우 모터라고 해서 선풍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시원한 에어컨을 쓰게 됩니다. 네, 에어컨이 덜 시원하면 뭐겠어요? 액체가 기체로 변환이 잘 안 되거나, 혹은 기체에서 액체로 왔을 때 기체에서 액체로 잘 변환이 안 될 때 이제 에어컨이 안 시원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간단하게 이 순환되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죠. 순환되는 걸 냉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R134A라는 이제 명칭을 갖고 있는 냉매 가스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에어컨의 설명을 한 70% 드린 것 같네요. 그러면 에어컨 설명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 부품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되면 에어컨 시스템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 시스템 중에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에어컨 컴프레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오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는 이제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환돼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실내에 공급이 되면 기체에서 액체로 바꾸는 이제 차량 밖에서 있는 부품들이 있겠죠. 그래야 액체가 공급이 되어 또 기체로 되고, 기체가 또 액체로 만들어야 또 기체로 변하니까요.
네, 이 순환계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 부품들이 각각 존재하는 건데, 그 중에 에어컨 컴프레셔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냉매, 아까 이게 뭐 R134A라는 냉매는 뭐 지금은 또 신냉매가 나왔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R134A를 씁니다. 이 에어컨 내부 에어컨 라인을 돌아다니는 이 냉매는 이제 저압 부분과 고압 부분으로 또 구분이 돼요. 즉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할 때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상세하게 나누면 저압의 기체냐, 고압의 액체냐, 저압의 액체냐, 고압의 기체냐 해서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컴프레셔의 역할은 기체로 온 이제 저압이에요. 저압의 기체를 펌핑을 해서 고압의 기체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저압의 기체를 고압의 기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이제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이 컴프레셔는 말 그대로 펌핑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내부에 피스톤이 들어있어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이제 압력을 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체가. 그래서 뭐 고압의 기체를 이제 액체로 바꾸는 건 이제 콘덴서라고 해서 차량 전면부 라제드 앞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펌핑을 하는 컴프레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안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메이커별로 아니면 신기술별로 컴프레셔의 모양이 바뀌고 내부의 구조가 바뀌지만 기본적인 역할은 피스톤이 들어가서 펌핑을 합니다. 이 펌핑하는 운동체의 모든 부품들은 윤활이 필요한데요. 이 윤활을 컴프레셔 오일이라는 거를 통해 윤활을 하게 되는데, 이 컴프레셔 오일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윤활이 잘 안 되면 컴프가 쉽게 망가지겠죠. 또 이 윤활을 하다 보면 오일이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되면 이제 라인에 꾸준물이 돌아다니면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프레셔 오일은 매 2년 또는 매 4만 킬로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또는 컴프레셔 오일이 이제 열을 많이 받다 보면 소모가 되는데, 이 컴프레셔 오일을 보충을 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즉 에어컨이 잘 나오더라도 2년에 한 번씩 혹은 4만 킬로마다 이 컴프레셔 오일 꼭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컴프레셔 오일 관리 방법은 뭐 장비를 통해서 기존의 오일을 빼내서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전용 공구를 통해서 오일을 보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셔라는 부품을 오래 망가지지 않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컴프레셔 오일 관리가 꼭 선행돼야 됩니다. 큰 맥락은 제가 말씀드린 액체에서 기체다. 요거까지만 알면 에어컨에 당신은 70% 이상 습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S9 모터스의 배선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